조던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은 많지만 이 스페이스잼만 전문적으로 다룬 영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스페이스잼조차도 조던의 완벽주의와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복구맨을 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를 꼽으라면은 대중음악은 그 자체로만 다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 당장 빌보드 차트만 봐도 영화 OST인 음악들이 산더미고, 대중음악은 영화 이외에도 뭐 프로스포츠 등 모든 대중문화랑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음악과 영화와 스포츠가 연결된 하나의 사례를 꼽아보자면은 바로 알켈리의 I Believe I Can Fly거든요. I believe I can fly.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은 그 폭발적인 인기력에 스페이스잼이라는 영화에까지 출연을 하게 되고, 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가수에게 OST 작업을 의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언젠가 한 번은 음악을 넘어서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더티 댄싱의 OST 영상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영화 이야기입니다. 알켈리의 I Believe I Can Fly를 낳은 영화 스페이스잼의 제작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Jordan, Bugs Bunny. Special delivery! Together, they just might save the world. Space Jam. You'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다만 이번에는 OST뿐만이 아니고 영화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역대 농구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보유했고 8, 90년대 문화 아이콘 마이클 조던이 출연한 영화로 사실 더 유명하죠. 마침 이번에 르브론 제임스가 나오는 스페이스잼의 후속편 또한 개봉하지 않습니까? 이번이 정말 이 영화의 뒷이야기를 털기 적합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봤고, 마침 마이클 조던 평전을 출판한 1984 출판사 측에서도 책을 후원해주겠다는 연락을 주셔서 책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음악 덕후이자 영화 애호가 그리고 스포츠 덕후인 제가 이 스페이스잼의 비화를 조사한 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의 인생사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인생은 정말 완벽주의와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가 있어요. 이 스페이스잼조차도 조던의 완벽주의와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조던은 이때 이미 자신의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고 각종 스폰서와 광고를 섭렵하면서 농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뭐 당장 1989년 데뷔 깁슨의 뮤직비디오랑 1990년에 나온 나홀로 집에 등 농구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점에 있던 조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영화 출연 제안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조던의 매니저가 말하길 실제로 우리는 몇 년 동안 몇십 건은 되는 영화 출연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엔터테이너 조던은 이거를 깠죠. 그거는 조던이 엔터테이너로서도 자신의 선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조던은 농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완벽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당시 매니저가 말하길 자기는 조던한테 너는 연기를 할 수 없고 네가 되어야 할 캐릭터는 오직 마이클 조던 하나뿐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왜 약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드웨인 존슨처럼 할 거 아니면은 괜히 연기해봤자 이득 볼 게 없다. 1992년 슈퍼볼, 조던은 워너브라더스의 상징 벅스버니와 함께 1분짜리 광고에 출연을 합니다. 슈퍼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상업성의 끝판왕이잖아요. 이 미식축구 결승전을 위해서 가수들은 공짜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 회사들은 몇십억을 들여서 광고를 만드는데, 여기서 벅스버니와 함께 출연한 에어 조던의 광고가 아주 열렬한 호응을 얻는 거죠. Air Jordan and Air Jordan. What'd you expect? Elmer Fudd? 여기서 조던은 곤경에 빠진 벅스버니를 구해주고, 벅스버니는 광고 마지막에 이거는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could be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That's all, folks. 이거는 1992년 슈퍼볼 최고의 광고가 되고 그 다음에 후속작이 나오는 등 시리즈물이 될 조짐을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 콜라보의 끝판왕은 단연 영화가 될 텐데,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영화화 계획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마이클 조던한테는 드디어 출연해도 괜찮겠다 싶은 영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첫째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애들 영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미지의 손상이 적죠.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는 마이클 조던이 마이클 조던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실패의 부담이 덜하다는 말이었어요. 모든 건 순조로워 보였고 이 영화는 농구 영화인 동시에 90분의 에어 조던 광고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엔터테이너 마이클 조던의 정점을 찍을 영화였는데, 조던은 마침 이때 NBA에서도 3핏을 달성하면서 정말 최고의 나날을 보내게 돼요. Full head of steam, trying to keep him in the middle of the floor. Well, Pippen got the snap. Here's Paxson for three. Yes!
The Bulls take a 1-point lead and Phoenix calls for time with 3. 근데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최고의 나날로만 보였던 1993년 불수의 우승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조던이 이룰 거를 다 이루고 농구의 회의감을 느껴요. 아버지도 괴한의 피습으로 목숨을 잃고 큰 충격을 받은 조던은 아버지가 원했던 야구 선수로 전향한다면서 농구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농구를 하는 스페이스잼 프로젝트는 바로 이 시점에서 붕 떠버리고 마는 거고요. My decision not to play the game of basketball, but I've always stressed to people that have known me and the media that has followed me that when I lose the sense of motivation and the sense of to prove something as a basketball player, it's time for me to move away from the game of basketball. 조던은 1994년부터 숱한 화제를 모으면서 빠따를 잡게 되는데 조던이 다시는 농구공을 잡지 않겠다면서 야구 연습에만 매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를 찍을 수가 있겠어요. 조던은 무지막지한 승부욕을 보여주고 결국 시즌 마지막 달엔 마이너리그에서 2할 6푼의 타율을 기록하기도 하죠. Got a spaceship to grow them a run. There's another hit. A drive down the third baseline till Jordan is tied up the ball game. 붕 뜨고만 스페이스잼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조던이 농구를 하는 그날까지 야구를 하는 한 이 영화가 실현될 일은 없던 거예요. 그렇게 조던이 메이저리그의 꿈을 키우던 그때 다시 한번 엄청난 송사가 벌어지면서 조던과 스페이스잼은 기로에 서게 되죠. 그렇다면 그 송사는 무엇이냐? 바로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의 파업. This is how baseball's 125th season ended, by fax. 26 of the 28 Major League owners signing on to a resolution to cancel what's left of this season and the World Series. 이때 파업이 얼마나 심각했느냐면은 메이저리그의 결승전인 월드 시리즈가 파업 때문에 열리지를 못했어요. 세계대전 때도 열렸던 월드 시리즈가 취소가 되고 그 다음해인 1995년까지 파업은 지속이 되죠. 조던은 파업한 선수 대신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그런 길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농구계로의 복귀를 선택, I'm back 이라는 말과 함께 복귀를 선언해요. 이때가 되어서야 스페이스잼 프로젝트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조던은 1995년 오프 시즌에 영화 촬영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는데 그 위기는 바로 1년 반 만에 복귀한 자신의 몸이 옛날 같지 않았다는 것. Tough shot by Michael. Air ball. A chance for Orlando to take the lead. I don't remember seeing Michael Jordan this tired. Going to the basket is Jordan. About 3 moves inside Longley. Turnover away to 102. The Bulls had led. 조던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복귀 첫 시즌이 이토록 힘들고 배드엔딩으로 끝날 거라곤.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로 팀이 올랜도 매직에게 패배하고 지금의 조던은 우리가 알던 그 선수가 아니라는 말까지 듣게 돼요.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죠. 1995년 오프 시즌은 영화 촬영이 아닌 지독한 훈련의 시기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 영화와 농구 선수로서의 복귀를 모두 성공시켜야만 했던 마이클 조던. 조던은 2가지 미션을 모두 완벽하게 이행하려 합니다. 먼저 조던은 알켈리를 만나죠. 그리고 우리 영화에 노래 한번 써보지 않을래? 라고 묻게 되고요. 알켈리는 당연히 조던이 써달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영화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네! 쓸게요! 이러고 대답. 그리고 써내는 겁니다. 알켈리 인생 최고의 그리고 스페이스잼보다 더 유명해져 버리는 이 노래를 I believe I can fl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Believe I can fly. 그래서 이 노래의 뮤비를 보면은 스페이스잼의 컷이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영화의 시작과 끝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늘을 나는 마이클 조던을 드러내는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요즘은 꼭 그 시뮬레이션 액션하는 그런 선수들한테 부금으로 붙여주더라고요. 어쨌든 조던은 이런 명곡을 OST로 확보를 하고 섭외 까다롭기로 유명한 코미디언 빌 머레이도 섭외하려고 계속 자기가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결국 빌 머레이는 출연을 결정하고 영화에 감초가 되어주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조던은 6주간의 영화 촬영 과정에 들어갔는데 근데 동시에 농구 선수로서의 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던은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촬영장 옆에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조던돔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촬영을 쉴 때마다 계속 농구하고 운동하는 강행군을 펼치게 되죠. 뭐 여기부터는 유명한 얘기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의 촬영이지만 조던은 매일매일 5시간은 꼭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2시간 동안 웨이트 달리고 촬영 끝난 뒤에는 NBA 스타들 불러서 같이 3시간 빡겜 달리는 거예요.
이때는 스페이스잼에 함께 출연하는 농구 선수를 비롯해서 데니스 로드맨과 레지 밀러 등 수많은 선수들이 농구하러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던은 그 선수를 보면서 또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선수는 어떻고 저 선수는 어떻다. 그러니까 조던한테 질 게임이란 거는 사실 없어요. 오직 빡겜만이 존재할 뿐. 그렇게 운동을 끝마치는 조던은 다음날 새벽 6시에 또 일어나서 촬영을 나가고, 이게 말이 쉽지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던도 거의 죽으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강행군 끝에 조던이 얻어내는 건 결국 다음 시즌 72승 10패라는 그 당시 역대 NBA 최고 승률이었어요. 자신한테 굴욕을 준 올랜도 매직의 모가지로 따버리고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께 바치는 우승을 차지. NBA championship. And the presentation of the championship trophy in just a moment. An emotional moment for Michael Jordan. 그리고 우승 뒤에 개봉하는 스페이스잼도 전 세계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면서 역대 최대 흥행 농구 영화로 등극하죠. 뭐 솔직히 영화가 퀄리티적으로 명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농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수를 보는 것만 해도 반가운 영화잖아요. 조던은 자신의 힘으로 초호화 출연진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두 개의 성공을 모두 일궈냈다는 이야기. 조던은 농구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는 조던이 어떻게 이런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증조 할아버지 시절부터 짚어가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협찬을 받은 제가 10분을 골라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댓글에 나에게 있어서 조던이 갖는 의미와 마이클 조던이랑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되시는 곡들 하나 적어주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선물로 증정을 해드릴게요. 뭐 껍질이나 알맹이나 꽉 찬 책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구 선수를 넘어서 8, 90년대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마이클 조던의 인생사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음악과 영화와 스포츠가 모두 연결된 마이클 조던과 스페이스잼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인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